조금 남았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아이미 모토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연극 각본도 쓰고 노를 연기도 했던 사람이고 다른 예술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 평생을 자기 평생 이름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노에 대해서 춤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이론을 이제 전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춤에는 5종류의 이 기본적인 그 여기 프리셉스라고 했는데 꼭 지켜야 될 그 규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수지, 무지, 삼국지, 수채풍지, 무채풍지가 이제 바로 그건데 이 각 부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어떤 규율 같은 것이 이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그 요 제스처에 관한 이제 어떤 규율이 있고 그 프리셉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 댄스에 대한 프리셉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뭐 삼국지 스파브기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뮤추얼 임플리케이션 서로 이렇게 이제 얽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계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제스처를 할 때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에 그 제스처 저기 계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댄스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계열이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수련을 하고 통해서 그 노가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그 궁극적인 차원을 표출한다는 거죠. 성취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는 제가 잘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은 혹시 여행을 오시는 이 경우에 이노 전문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노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자기도 한 20년 정도 하니까 조금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뭐가. 20년 정도 자기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한국 와가지고, 뭐, 오광대 놀이도 보고, 뭐, 영국도 많이 다니면서 봤더라고요. 다른 나라 다니면서. 그리고 일본 것도 보고서 한 20년 이상을 보러 다니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서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이 이건데 이 감추기 때문에 하나이다. 꽃이다. 다 드러나면 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춰야지만은 미가 된다는 거죠. 여기 연기하는데도 이 춤을 추는데도 어떤 그 약간 좀 감추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나 예술에 있어서 그 절대로 타인에게는 노출하지 않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 비밀이 있어요. 공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요 가문에서. 그러니까 왜 가문이라고 했냐면 노도 이게 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어가요. 전부. 모든 여기서 그 예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가문으로 이어갑니다. 가문으로. 그러니까 10년, 20년 닦는 게 아니라 뭐 1세대, 2세대, 100년, 200년, 300년 이상, 400년 이렇게 계속 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요 비밀, 요 비밀이 그 일본의 아름다움을 그 표출하고 그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비밀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꽃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가문의 비전을 어디까지나 비밀로 하여 타인의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우가 평생 참신하고 매력적인 연기를 펼치기 위한 요령이다. 그러니까 전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감춰가지고서 이렇게 지켜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야지만은 그런 그 예수를 지켜오는 가문이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와 비나리, 희와 비나리. 이 비밀은 미다. 그 비밀은 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미의, 일본적인 미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어떻게 지켜냐면, 이 자자손손 지켜오는 겁니다. 이게 집에 그 핏줄을 따라가지고서. 그래서 요 핏줄이 쭉 내려오면서 그 이어져 오는 그 각 그 예술 분야에 전통이 있는데, 이거를 일본말로 이에모토 제도라고 그래. 이에모토. 이에모토 제도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교토에 가면은 그 다도를 하는 그 집인데, 이게 센케, 센케. 천시입니다. 천시인데, 그 천시가 나중에 그 초창기에 센노리큐라는 사람의 아들이 셋으로 갈려져 가지고서 세 갈래로 지금까지는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이 다도에서 다도를 계속 추구했는데 300년 이상을 이 세 가문이 대대로 각자 지켜오는 뭔가 비밀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요 미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의 일본미의 가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이에모토 제도입니다. 자, 연극의 본질적인 구조의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노에 있어서의 그 미의 극치를 추구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채와 용이 있다면은 요 채를 근본에 대한 원리, 근본, 아직 베이직이 되는 것, 요거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요거는 얼마든지 뭐 요 근본에 단단하면은 표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은 그 동양에서 많이 쓰는 근본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본 비해서 그 강조하는 것은 채입니다, 채. 근본이 중요하다는 근본. 그래서 채는 꽃이고 용은 꽃의 향기와 같다. 채를 달이라고 하면 용은 달빛에 해당한다. 그래서 채를 충분히하게 습득하면 용은 저절로 생긴다. 자, 그래서 영어로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걸 substance하고 instance하고 이제 했는데, 아니,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일본의 이쪽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기본되는 뭐랄까, 바탕, 요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일본의 그 무술이나 뭐 미술이랄지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강조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인 기본적인 형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안 가르쳐 줘요. 몇 년이고. 그래서 모든 이 예술을 추구하는 데서 강조했던 것이 그 치입니다. 치.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를 연습하는 것이 그 용을 익히는 것으로 직결됨을 명심해야 된다. 그 용을 모방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래의 체와는 전혀 다른 피상적인 흉내내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라는 거죠, 기본. 이것이 그 일본 미학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고요. 요시노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그 이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그 이 사람이 중시했던 유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적인 얘기로 A는 B다 이렇게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비유적인 얘기를 통해서 유견이 뭔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유견이라는 개념은 어떤 형태로 숨겨지고 혹은 은폐되어 있다는 것, 즉 드러나 있지 않고 명백하지 않는 무언가 그 안에 비밀이 숨겨지는 것, 이제 그것이 그 유견의 요소다. 뭐 이에도 유견의 요소가 많습니다. 예컨대 달에 옅은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같은 것, 산의 단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것, 뭔가 확실하게 그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유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본의 미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지스 도요코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저는 이 양반보다는 이 사람의 그 남편이 이지스 도시코를 이제 좋아하는데, 그 이지스 도시코는 이슬람 연구가이면서도 일본 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아주 그 통찰력 있는 학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읽고 하곤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지스 도요코가 그 와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와비. 그래서 오늘은 와비가 뭔지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딱 그 알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비는 그 요 차도 다도의 중심 가치 하나로 이제 지금은 정립이 되어 있어요. 와비가 일본의 다도의 심리적인 그 가치의 핵심이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근데 와비라는 말 이외에 또 이 다도의 그 미학을 기술하는 중심 개념은 스키라는 말이 있어요. 스키. 이 한자로는 이 뜻이 전혀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도 아태지인데 이 발음이 있고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한자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와비도 뭐 거의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뭐다 하고 딱 설명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다들 하는 사람들은 이뭐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 몸에 이거를 그 일상적인 다도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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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비가 나타난 것이 왁가에 보면은 그 감정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 와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뭔가 그 버려진 신세, 황량한 것, 뭔가 약간 좀 고통 것 같은 것, 세잔해진 것, 쓰러진 것, 박탈된 것, 결핍, 강탈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움의 그 기본 개념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쓰러져 하는 것보다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뭔가 결핍된 것 같은 것, 뭔가 자꾸 쓰러져 가는 것,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조금 찌그러진 것, 이것에서 더 큰 미적인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미를 또 표현하는 것이 다도야. 다도에서 추구하는 미가 바로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정신의 고통이라 가지고 조금 그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영어가 훨씬 좀 뜻이 명확하긴 해요. 그 무소유, 약간 쓰러져 가는 것, 약간 쓸쓸한 것, 약간 뭔가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뭔가 이렇게 좀 쪼그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와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그 다도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다도하고 또 연결된 말로 이 스키라고 있어요, 스키. 스키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스키는 뭐냐면은, 요 스키는 뭐냐면은 어떤 예술적인 열정인 거예요, 열정. 열정.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술의 그 세계에서, 예술의 세계에서, 이거를 형식상학적으로 또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쓰러지는 것, 좀 결핍된 것, 균형이 안 맞는 것, 약간 쪼그라지는 것, 좀 쓸쓸한 것, 황량한 것, 이것을 어떤 예술적인 열정을 갖고서 추구를 해요. 그 추구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 그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차도에서는 이 도구가, 그 차 도구, 차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완성시킨 사람이 요 1522년에서 1991년에 천 리휴라는 사람이에요. 센노 리큐라고 있는데 센노 리큐. 이 사람이 그 다도의 이제 그 나름대로 경지를 개척했고 이 사람의 후손들이 셋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다도의 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집안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뭐 300 몇십 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밥 먹고 앉아가서 다도만 하는 사람 다도. 그 다듬고 거기서 끝까지 뭔가를 추구하고 이것이 아까 제가 5개 그 사이클을 보여드렸잖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는. 근데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스키 이거를 쓰러짐, 부족함, 불균형, 황량함, 쓸쓸함 이런 미적 가치를 예술적인 열정을 갖고서 추구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그 차도를 할 때 이런 그릇을 사용해서 이런 미를 추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차그릇이에요. 찻잔. 찻잔. 보면 이게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약간 모자란 것 같고, 좀 쓸쓸하고 뭔가 좀 이상해. 이거는 무슨, 그죠? 좀 뭔가 좀 결핍되는 것 같고, 균형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찻잔을 갖고서 차를 부어서 마시면서 이 차도를 추구를 했어요. 열정을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품인데 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거 도토야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여 도토야류의 찻잔, 고히키의 찻잔이라고 부르고 이런 찻잔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찻잔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찻잔. 이거 이도라고 하는 찻잔인데 그다음에 이런 찻잔도 있어요. 이 찻잔이 됩니까? 이게 조선의 예컨대 절에서 먹던 찻잔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 찻잔이 이래요. 이것이 그 샌노리교가 이 자기의 다도의 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스키 예술적인 열정을 갖고서 그걸 모고서 이용해서 이 와비의 세계를 추구를 했어요. 와비의 세계. 요 와비의 세계를 추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찻잔이 전부 조선에서 생산된 거예요. 조선에서. 조선에서 이게 전부. 이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 이 주문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가지고 가져갔다는 것도 있고 많이 들여다가 필요한 거를 골라 썼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 다도에서는 워낙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이 조선에서 전부 만들어졌어요. 100% 중요한 거는 일본의 이런 그 찻잔이
680 몇 개나 남아 있어요. 근데 조선에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근데 저도 여기에 조금 미쳐가지고 이런 거 보러 다니느라고 한 1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거 있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전시회고 뭐고. 그래서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들어오라 가지고 창고에 가서 만지기도 했어요. 만져도 보고 그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 깨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미가 와비라고 했던 거죠, 와비. 이런 거를 대대손손했던 사람들이 어? 여기 앞에 있다. 이걸 대대손손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 생가의 300년 이상을 이런 거를 추구했던 집안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이상하다고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미학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서 뭐 둘도 어디 갖다 내놔도 따지지 않는 가프들입니다. 가프. 제자들도 엄청나게 세계에 퍼져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큐가 자기의 와비의 미적인 가치, 형업적인 미식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요. 시로. 둘러봐도 꽃도 단풍도 없네. 바닷가 한켠 작고 초라한 집에 가을 저녁눈을 내리고 꽃피기만을 기다리는 이에게 산속 눈봤어 움튼 새싹 그 봄을 보여주고 싶어라. 이게 그 만의 회자가 되는 그 시인데 이것이 와비의 그 미학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건데 자, 리큐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그 했냐 하면은 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 어디가 있더라? 인볼루션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점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 무로 가는 겁니다. 무의 세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은 파도를 통해서 추구한 가치가 이 무입니다. 무. 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상 그 무의 현상 이전에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 현상 이전의 세계로 끌어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게 다도의 궁극적인 미의 추구고 그것을 와비라고 했습니다. 와비. 아주 그 예전에는 중세 때는 찻집이 이랬어요. 찻집이 이래다가 이쪽 이 샛노리길 쪽에서 추구한 찻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초가집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도를 이제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샛노리교가 그 초감이라고 소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조그만 차실 공간, 자연 및 질량, 무작위 이런 속에서 조선 도자기에서 이걸 발견해 가지고서 다도의 미학을 그 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람이 아니하는 마음을 충족하는 미의 뭐 표상이다. 그럴지 이런 미학의 전통을 따라서 그 패션계에서도 미야키 이세가 추구한 것이 이런 미예요. 그래서 미야키 이세, 그 일본의 유명한 미야키 이세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미의 근본도 와비입니다. 와비. 와비사비.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 저는 패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 전체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게 봐도 하나만 해도, 이게 맺히는 책만, 예컨대 글만 읽어가지고 이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가서 물건도 보고, 가서 참여도 해보고, 이제 등록하다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무슨 이론 속에서, 무슨 그 상상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세계의 산물이라고 생활 세계. 그 생활 세계의 그 물질 구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해하는 작업이 쉽진 않은데, 저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엉망진창 발표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2023년 9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선생님. 2년 걸린 어, 건가요? 네. 네? 엄청나겠네. 2년? 그렇죠. 2년이죠. 그죠. 2년이죠. 네. 그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오늘 한 네. 가지 이 네. 질문이 네. 좀, 좀, 좀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음,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 일본 미의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재미있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런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들로 어떤 이해의 음, 틀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 음,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인론이나 한국인론으로 빠지기가 쉽다라고 음, 말씀하신 부분이 음,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우리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생활 세계에서 이 음, 생활 세계 산물로서 이런 개념들이 도출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랬을 때 일본인에 대한 이해의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음, 일본인론이라든가 음, 한국인론이라든가 이해의 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음,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네,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음, 어떤 이해의 틀을 어떻게 또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음,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저 자신한테 이제 묻고 있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개혁서 주요 개념, 일본의 아름다운 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오늘 등장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중심 언어가 있잖아요. 중심 단어가. 이것을 중심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 개념들은 일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쓰던 말들이에요, 일상적으로. 자기네끼리 엄청나게 쓰던 말들입니다. 쓰던 말들인데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게 돼요. 항상 고정된 그 의미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변화하는 이런 단어들을 어떤 거를 이해할 때는 조합을 ABC로 하고 어떤 거를 얘기할 때는 조합을 뭐 X, Y, Z로 하고 어떤 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논의할 때는 A, B, C, X, Y, Z로 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아갖고서 그 대상이라는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개념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념화도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런 개념을 예컨대 한 6개를 딱 모아서 요거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서 예컨대 연극을 이해했다 하면 요 연극을 이해하는 6개 개념이 이루고 있는 관계, 이것이 이해의 틀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틀이라는 것은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전체를 또 우리가 아울러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전체 개념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잘 짜야지만은 그 틀을 통해서 그 전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예술사의 연구나 미학의 연구가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인데, 이제 그러면은 예컨대 와비, 뭐 사비, 유겐, 뭐 미야비, 무상이라고 하면, 야, 일본 사람들은 좀 특이하네. 어?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그리고 하나를 붙잡고서 몇백 년을 종교 수련하듯이 다듬고 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데 뛰어나네. 어? 또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들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을까? 할 게 없는 없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이래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일본인론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론. 일본 사람은 이래.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이래. 아, 중국 사람은 이래. 하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 지적은. 그래서 그런 개념이 생산이 되고 그런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회자가 되고 대화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 생활 세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산물. 그래서 이 개념들 하나하나가 뭐 창조적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한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의 그 개념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단어로서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그 순환이 되고 이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문화를 한마디로 이제 그 어, 이해를 좀 다르게 한다면은 해안 시대 때 이거 중세 이전의 시대 때 사회, 정치, 경제 구조 그 속에서 왜 미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을까? 중세 때 사무라이 세계, 사무라이가 세력을 넓히고 싸우고 뭐 상인들이 어떻게 협절하고 뭐 농민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살고 종교가 투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연계가 되면서 이어져 왔을까? 근세 때에 어떻게 왜 농민들이 50% 세금을 내야 됐고 권력은 한 놈이 휘두르고 다른 사람은 칼 맞고 뭐 이렇게 된 그런 가운데서 형성된 그런 것도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런 점에 뛰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생활 조건 하에서 살기 위한 삶을 풍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예술도 추구가 됐고 또 거기에 또 아주 본격적인 사람은 뭐 목숨을 걸고 또 수련을 쌓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쪽을 연관을 지어가지고서 연구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이 조선의 미학도 마찬가지고 사상사도 마찬가지고 사상사가 무슨 사상으로만 이렇게 이어져온 것이 아니라 저는 생활 세계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그 많은 유학 중에 왜 조선에서만 주작이 융성했을까? 주작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주작이 그 사람들의 삶을 망친다고 생각했으면 손해가 되면 절대 안 받았죠. 그죠? 왜 일본은 주작하고 조금 받다가 간뒀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은 특이해. 이 사람들은 뭐 잘났어. 이 사람은 못났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삶의 구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세계 속에서 자기 삶을 풍요하게 하고,
생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그 미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기존의 연구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냥 저 자신을 조금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네, 선생님, 음, 되게 질문이 음, 다르다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저의 짧은 생각일 네, 수도 있는데, 어, 저희가 하는 인류학 공부랑도 어, 되게 선생님의 이 말씀하신 이 어떤 사람들의 음, 그 삶의 조건, 생활 음, 조건에서 이런 예술을 추구했어라는 음. 그런 관점으로 어떤 질문을 가져간다는 게 인류학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컨대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그 인류학에서 보는 인류에서 그 관찰하는 것하고 수렵 사이에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농업 사회하고 어업 사회도 다르고 유목민 사회도 다르고 그 생활 조건이 다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이랄지 습관이랄지 관습 이런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생활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선생님 오늘 수업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응, 저도 찻잔? 네, 저희 집에도 찻잔이 있고, 누구나 집에 찻잔이 응,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는 그 연구랄까? 그렇게 응, 일상에 있는 물건으로부터 응, 출발한다는 게 이제 되게 저 자신한테 아주 신선한 포인트였는데요. 응, 개념적으로는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정의가 응, 이렇게 궁금합니다. 생활 세계,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생활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아니면 이게 범위가 되게 넓고 그 개념을 쓰면은 누구나 먹고 살고 자고 싸니까 응, 그래서 생활 세계라고 하는 거는 계급, 계층, 나이, 성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인데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토론에서도 그것이 엄청나게 수련을 많이 필요하는 미학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응, 일상적으로 출발한 물건인데도 그것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을 수련하려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응, 예를 들면은 저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일본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사람하고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은 아주 유사한데 그게 미학 개념을 넣어가지고 바라보면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딱 블록화되어 버려서 응, 응, 저의 질문은 생활 세계라는 개념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개념이고 미학이라는 개념은 아주 수련, 전문성, 그 다음에 특정한 풍토, 가문 이게 너무 고급화된 것이어서 이 두 개가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어 여기서 이제 제 이해의 틀을 하나 잡고 싶고 그 응, 다음에 그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마다 자기 미학을 가져가는 기본 개념의 세트가 있다고 이제 처음에 응, 주신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그래서 그런데 일본 미학의 개념 안에 고요한 사색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언어적으로는 응, 이- 설명 불가능한 데에서 지금 개념이 모든 미학이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냥 정서고 개인이 가져가는 문제인 것처럼 미학이 느껴졌는데요. 오로지 자기만 알 수 있는. 응, 그러니까 수련한 자만 알 수 있고 수련한 자가 도달한 이해를
누구랑 나누기가 쉽지 않은 데에서 일본 미학은 이렇게 이제 구체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폐쇄적인 공동체, 음,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 미학을 가져가게 음, 되면은 음, 여기서 일본인은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느끼고 음, 그래서 미학을 구성하는 일본만의 그 개념어들이 음, 아이 정서 집중적인데 음,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개인적인 뉘앙스를 주지만 역설적으로는 가장 폐쇄적 공동체론으로 직결해 버릴 음,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미학을 그 도구로 삼아서 음, 폐쇄적인 공동체론으로 빠질 고속도로 같은 것을 음, 땅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그 음, 음, 산만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와카 있잖아요, 와카. 와카, 그 일본 시, 하이쿠, 어, 하이카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근대로 가면은 이것이 특정한 뭐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일상적으로 대부분 했던 거예요. 예, 예컨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 한시 서로 교환하고 그래요. 한시에 프로들만 모여가지고 한시를 쓰는 게 아니라 아무나 쓰는 거야, 아무나. 거의 공감적으로 자기네가 그것이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예컨대 그, 이 손대에 와서 그 남녀의 그 바지가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잖아요. 한번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다 좁아져. 다 따라가잖아요. 거기 무슨 미를 특별히 추구하는 사람은 바지 좁은 거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도도 이 프로들은 있어요. 프로들은 있지만은 그 대부분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프로적인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꽃꽂이를 할 때도 가정에서 많이 했던 거거든요. 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일상생활하고 동떨어진 어떤 특정 집단, 폐쇄적인 집단만이 그 추구했던 거는 이제 아니라고. 예컨대 노 있잖아요, 노. 노 이것도 그 맨 처음에 이제 계급적인 것 때문에 통제도 하고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그 제가 아는 사람도 그 대학에서 은퇴를 하고서 그 제가 두 사람을 알아요. 앞으로 노를 하겠다고 노. 자기 죽을 때까지 노를 한번 수련해 보겠다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일본의 전통에서 그것이 아름답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를 늘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라는 것이 그 있기 때문에 문화가 살아가는 거고 그 속에서 그 때에 따라 조금 변곡점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약간 프로도 있는 거예요. 프로. 아까 제가 5개 그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야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 야보. 야보처럼. 그럼 찌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더 가려고 하는 사람 더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곡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회가 내는 거죠. 근데 예컨대 같은 시대에 조선에서 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 않았잖아요. 같은 그 시대 때 중국에서 예컨대 일본식의 다도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생활 세계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서로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이론화하고 또 정책의 개념화를 만들고 뭐 책도 출판하고
하는 그 역할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 구미에도 제가 살다 보면 여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프로가 아니지만은 거기에 거슬리기가 좀 힘든 게 있죠. 거꾸로 가면은 불편해. 불편한 거. 그 조선에서도 이게 흘러가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사회적인 예의라 할지, 그 뭐, 그 윤리라 할지, 도덕이라 할지, 나름대로 뭔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름답다 생각하는 흐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가는 사람은 눈에 띄거든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같이 개인화된 세계에서도 그 역류를 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연장자한테 다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그 어떤 대세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젊은 애가 나 자기 거꾸로 간다고 반발을 해봐요. 그 불편해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짧게 흘러가는 방향은 있는데 그 형성돼 가면서 그 형성되는 방향이나 그 내용들이 그 사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조선시대 때 일기를 이제 전 일기를 좋아하는데 일기를 읽어보면은 그 조선의 그 양반들이 모아서 술을 자주 먹는데 술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그 만족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시를 서로 쓰는 거야 한시. 그 술 취해가지고서 그 전에 가서 한시를 써서 아주 교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뿌듯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거역하기 힘든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그 자기는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거죠. 그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 분면들의 그 분위기가 그 이어져 오고 현대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여기에 매니아들이 있어요. 아주 진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분야에 전문가 역할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울타리 안에죠. 울타리 안에. 오늘 어, 이 말씀은 때마침 허 선생님께서 우리 이 2년 동안에 이 공부를 총괄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적절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의식은 결국은 생활세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확장해서 사상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생활세계의 음, 음, 산물이고, 일본의 사상사, 철학사가 다른 나라나 민족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면 그네들의 생활세계의 차이가 전제되는 음, 거다. 예,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저는 오랫동안 한국 사상사를 공부를 해왔는데 마침 그 우리가 읽은 이 교재하고 비슷한 거로 자료화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이라는 책을 20여 년 전에 그 음,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연구소에서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기획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기도 음, 했었는데 이래저래 어쨌든 한국 사상사와 일본 사상사를 이번 기회에 비교 해보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본 사상사는 그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민족 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에, 상당히 강하게 음. 드러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근대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그게 극에 달았죠. 그런 의식들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일본적인 것이 많이 강조되고 또 만들어져 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칠게 비교하면 이 책에 담겨 있는 한국 사상사의 자료들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자료집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지향적인 성격이 많이 큽니다. 이거는 불교학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유학자들의 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네들은 조선적인 것, 고려적인 것, 그 특수성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게 무엇이냐, 이거를 문제 삼았고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오늘 오늘의 주제인 그 미의식, 미감 이 영역에서도 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미감, 미의식 최소한 남겨진 문헌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 음. 어, 질- 어, 됨으로 봐도 그닥 특별한 거를 추출해내기 어렵다. 이건 음. 아시아인들이 공유한 대체로 공유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거다. 여기 우리 자료에서 일본인들이 일본적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의 상당한 부분을 동양적인 것으로서 한국인들도 공유했어요. 음. 그 점에서 보면은 불교가 일본인들의 심성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에, 이건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마쿠라를 거쳐서 이 에도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 그게 이제 미의식에도 많이 드러나고 그것의 상당한 부분은 한국인들도 공유하는 거죠. 한국인들도 공유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아까 음. 많이 예를 든 노라든지 뭐 와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로 든 것들 이런 것들도 어, 물론 똑같지 않지요. 뭐 많이 한편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음. 양식의 그 이른바 예술 양식들이 있죠. 뭐 시조창, 노 하면은 얼핏 생각나는 게 시조창하고 판소리, 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가부키 같은 경우는 이제 판소리하고 마당극 사이, 뭐 비슷하죠. 중국의 경극이나 본극 이런 류들하고 또 이제 마당극하고 이 가부키 어, 물론 많이 달라요. 물론 많이 달라서 각각의 특징을 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공유되는 게 있어요. 그 서양의 연극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음. 어, 저 생활 세계와 의식 사상의 음. 세계, 이 양자의 모종의 음. 관련성, 음.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 의식인데, 사실 이제 그 양자의 관련성을 그 논리적인 연과의 해석,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어디가 하루 세 끼 먹고 뭐 숨 쉬고 잠자고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강조하기 쉬운데 근데 또 차이가 잘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그 일본하고 이제 조선하고 좀 다른 거는 일본이 이게 바다로 막혀 있잖아요. 일본 땅에 다른 민족이 그 와가지고 뭐 뭘 한 적이 없어요. 몽고가 조금 왔다가 시타오도 간 뒤로는 그 19세기 말이나 돼야지.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네끼리만 산 거죠. 근데 그 한국 한반도는 삼국시대 보면 네 나라, 세 나라 했다가 고려 때는 청천강인가 거기가 국경이잖아요. 그죠? 함흥까지 해가지고. 그때 조선 때 좀 더 올라갔어. 근데 고려가 이게 500년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평안북도하고 한경도 그 북도 이것은 고려가 아니었잖아요. 거기 뭐, 그러니까 연행사를 읽어보면 그 맨날 보듯이 조선시대가 성립돼가지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요동 가면은 이게 조선 땅인, 조선 사람이 사는지, 뭐 여진족이 사는지 다 섞여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전부 바일링구얼이에요. 이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엄청나게. 이거 중국이 워낙 가깝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중국이 뭐냐 하면은 그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는 인간들도 살기 위해서 거기 맞춰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자기한테 맞는 생각을 갖게 되고 생활 습관을 이제 갖게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조그만 차이들이 이제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 선생님, 예. 제가 한 제안해도 될까요? 그러면 다른 어, 선생님들도 오늘 어, 어, 한마디씩 한마디씩. 들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명을 어, 예, 지명을 하면 될까요? 네. 이현수 선생님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 그리고 많은 과제를 안고, 그, 또 이제 끝이지만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일본 철학 사상사를 지금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의 그 텍스트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저기 한국에 사는 여기 지금 오늘 같이 모인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살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세계에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참 다행히 인복이 많아서 학생들 중에 그 외의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에 비교가 안 될 그런 문화권의 학생들을 모아가 접촉을 하고 하는 걸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몽고에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그리고 에, 지금의 무슨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왔던 저기 받았던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을 많이 통해서 조금은 제 개념에 아주 딱딱했던 껍질을 조금은 벗을 수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본 철학사상사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고 저희를 보는 거울로 삼았는데 이 춤만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의 통념을 깨기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선민 선생님께서 일본 문화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점이 확실히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을 뵙고 또 스승님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아카데미컬 스승은 아니지만 스승님은 아니었지만 다른 세계 그리고 특히 뭐 신체, 문화, 뭐 다도 이런 쪽으로 선생님이 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은 사상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 전혀 학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우리를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언어화할 수 없는 거는 사상이 아니다. 근데 그 언어가 저희들 근대적인 현대적인 느낌으로 대부분이 서술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술이 아니라 포에틱한 말도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비약을 할 수 있고 이제 저희들이 비약을 하거나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되면 거부 반응을 하거나 좀 사입이 아닌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깨야 될 하나의 이제 총리엄의 새로운 음. 지혜 지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야심찬 야심인데 너무 아카데믹한 글을 어떻게 해서 포에틱한 언어로 포에틱한 서술로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하나의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의 서술 방식조차도 좀 흔들어 볼 수 있는 거, 흔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중에 느꼈고 그리고 가쿠스라고 아까 감추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서 발을 치거나, 여름에 발을 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서양식의 대화 방식은 눈을 똑바로 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한테 그 A가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정면으로 안 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적인 그 그 시선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 은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적인 그런 나름의 문화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제가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고 약간 비약이 되는데요. 양 옆구리 밑에 조금 들어가면은 여성의 유방 쪽에 조금의 두 점을 한번 의식을 하면 여기가 눈을 감고 보면은 그 몸의 신체에서 가쿠스 감추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뭐 왼쪽 신장이 아프다, 그럴 때 막 거기를 직시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쪽을 보면은 그 아픈 게 이렇게 그 굉장히 완화돼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경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쪽 부분 여기를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 눈을 감고 이 가쿠스 이거 감춰서 만약에 오른쪽 무릎에 조금 경직됐다 하면 그걸 보면 이렇게 싹 퍼지면서 기운이 순환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남민 선생님이나 김문영 선생님께서 생활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맞는데요. 그 생활 세계에는 굉장히 신체의 몸의 감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지만 그 다른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의 노도 그렇고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생의 인생의 석양길에 더 일본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생로병사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 맨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둡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보편이잖아요. 누구를 떠나보내고, 자기도 언젠가는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탐구가 아름다움의 문화를 형성했고 우리 문화에도 그게 있고 보편적인 문화의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좋은 인연들을
너무 음.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또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활세계 말씀해 주시면서 의식주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좋은 공기, 더러운 공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야기라는 게 그 일본의 그, 그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보편성이 있구나 하고 처음에 들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 좋은 공기, 더러운 공기 그 두 단어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일본 말에 쿠기오요무라는 단어가 있어 공기를 읽는다, 그 분위기를 읽는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 좋은 공기, 더러운 공기도 분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읽는 게 그 미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통하는 게 아닐까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다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수기, 수기라는 와비 말씀하시면서 수기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일본말 중에서 수기나 진세, 파란만장한 인생을 수기나 진세라고 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여기서 연결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공부가 많이 된 시간이었고 정말 재미있는 2년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윤수님 질문 하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비씨하고 와비씨가 어떻게 달라요? 사비씨, 그러니까 저는요, 좋을 때도 사비씨가 있는 것 같고, 어. 진짜로 슬플 때도 와비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즐거울 때도 그 여음 같은 게 와비사비라고 저는 일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사비씨하고 와비씨 이게 어감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최종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나중에 합류하게 돼서 네, 뭐 진짜 선생님 말씀들 어쨌든 잘 들었고요. 그 오늘 뭐 그 세미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저는 뭐 진짜 뭐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 가까운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간혹 이제 일본에 이제 뭐 영일 가거나 하면은 일본 신사나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정원이나 이런 게 뭐 그냥 예전에는 보면서 예쁘다 뭐 유명한 데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절하고 그 정원하고 이제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른 거를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뭐 생활 뭐 아주 오래된 문화와 생활에서 나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 그 과거와는 다르게 좀 다른 좀 풍부하게 다음에 가면 좀 볼 수 있겠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 예쁘다라는 이런 그냥 정말 단순한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일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절의 어떤 유래라고 해야 불교 유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만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선생님들하고 일단 공부하면서 네,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저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인지 몰랐는데 그럴 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 일본 어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알고 싶지만 이렇게 버거웠던 그런 공부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아까 우선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학에서 일본의 이런 공동체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이래서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그런 폐쇄성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어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주제나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항상 그걸 답답하게 여기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견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던 그런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빠지기 쉬웠던 그런 일본인론 특수성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집착이 어떻게 좀 보편적인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정표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었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들과 또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꼽사리 잠깐만 끼울게요. 그 일본인론이요. 사실은 1899년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담론이에요. 형성된 담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인론을 통해서 일본을 봤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산물, 굉장히 그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국인론도 있었죠. 그때 이규택이라는 분이 우리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기회에 우리가 그 담론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을 깨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1899년과 확실하게 그때는 그 시대적인 그게 산물이거든요. 네. 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몰랐는데 오늘 듣고 2년이나 됐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마 읽지 않았을 책이기도 한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을 함께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귀중한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에 붙은 일본 철학사상 자료집이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일본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인론 혹은 한국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일본은 이렇다, 일본인은 이렇다, 한국인은 이렇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역시 문화가 다르거나 타자로서 인식을 할 때 그들이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 책 전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이제 마주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저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3년 9월부터 서당계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그 다큐를 봤는데 그 중국의 경극하고 일본의 노하고 우리나라 탈춤을 비교하는 그런 다큐를 봤는데 일본의 그 노 하시는 분이 아주 무표정한 그런 가면을 쓰셨는데 그 가면에서 뭐 미스테리하고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좀 미학을 보면서 너무 이런 무표정의 미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본의 미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 어, 이제 서당계를 좀 벗어나서 책을 좀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죠? 왜 책이 끝나면 책거리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책거리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각자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마음으로 아니면 음식으로 책거리를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끌어 주셔서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드리고
다음 달에 있을 답사에 좀 공부가 좀 더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공부는 놀면서 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뽀로로처럼. 그리고 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준이 다지만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